안녕하세요. 오늘은 내년이죠. 2019년 기해년 운세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직 그 날짜가 좀 남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 것은 벌써부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떠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리할 거는 정리를 좀 하고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짚고 넘어가자. 그런 의도에서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올해가 내년이 기해년입니다.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이제 12년 전에 이제 정해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려 하면은 12년 전에 정해년에 황금돼지해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뭐 돼지로 된 뭐 금도 많이 팔리고 애도 많이 놓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참 의아했습니다. 뭐냐면은 도대체 왜 정해년이 황금돼지인가? 아마 어느 역술인이 그 영향력 있는 역술인이 제가 생각이 그렇습니다. 방송이나 그쪽에 영향력 있는 분이 이것을 황금돼지라고 아마 얘기를 해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서도 올해 황금돼지라 해라 그러고 또 심지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정치인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관료들 그런 분들도 올해 인사할 때 새해 인사할 때 올해 황금돼지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뜻이 있는 역술인들을 보면은 정말 웃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황금돼지는 뭐 천만원이 하는 얘기들이 어떤 건지 좀 알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이.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오행이 있습니다. 오행이 뭐냐면은 목화 토금수거든요. 토금수입니다. 이 오행을 색깔로 연결을 시켰을 때 이게 청색입니다. 목이. 그 다음에 이 화는 붉은색입니다. 토는 황색입니다. 그 다음에 금은 흰색입니다. 그 다음에 수는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단지 이럴 뿐입니다. 근데 이것을 또 그냥 이렇게 맹목적으로 연결을 시켜보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당신은 화가 필요하니까 붉은 옷을 입어라. 나는 검은색 옷이 좋다 그러더라. 그지? 원래는 그 가격에서 있는 게 아니고 이 화나 목이나 수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색깔들입니다. 그러니까 운명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자 정해년은 이게 뭐냐면은 화거든요. 정화라 그럽니다. 요거는 내년은 뭐죠? 기토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정해년은 색깔이 뭡니까? 붉은색이었어요. 그 다음에 기해년 올해는 뭐죠? 토니까 황색입니다. 그러면은 뭐 12년 전에도 황금돼지 왔으니 올해도 왔는구나 이렇게 또 이제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또 어느 그 술사들은 제대로 얘기를 할 겁니다. 왜? 또 한 번 영업을 해야 되니까. 전에는 잘못 한 거고 이번에 정말 황금돼지다. 또 팔리겠죠. 안타깝죠. 그래서 의미상 따지면은 여기가 붉은색이고 여기가 황색인 것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냐면은 황색이 또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걸 육식갑자인데요. 육식갑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실제로 이제 육식갑자에 12지지가 나오죠. 근데 그건 이제 띠는 우리가 풍습으로 그 띠를 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운명학적으로 그 띠 동물들과 이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용띠에는 여자들 놓으면 안 된다고 뭐 범띠도 그렇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 입장에 보면 참 좀 웃었죠. 너무나 모르는 것 같고.
자, 뭐냐면은, 내년에 기해년인데, 이것을 천간이라 그래요. 이걸 지지라 그래요. 지지. 이 해수라 그러고, 이걸 이제 기토라 그래요. 그럼 이 해수하고 돼지하고는 사실은 연관성이 없어요. 그지? 그냥 풍습으로 내가 내년에 태어나면 돼지 있다. 이거는 뭐, 저도 제가 범띠라 그러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마치 무슨 운명을 좌우하느냐 하는 것은 제로 봐서는 이제, 별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좀 했으면 싶으나 하면은, 자, 올해죠. 기회로 봐서는 작년인데, 무술년과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내년에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천간에 우리가 하늘의 작용이, 이거는 땅의 작용이 서로 연관돼서 1년을 간다고 이제 육식갑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오행으로 보면 이게 토극수거든요. 아마 제가 미리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예언을 한번 해볼까요? 뭐 아마 역술인들 중에서는 분명히 이런 해석을 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동영상에 나올 겁니다. 아마. 뭐냐? 아마 내년에는 이게 위에가 토고 밑에가 수니까 뭐야? 위에가 어떤 나라입니까? 북한이잖아요. 이건 남한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김정은이가 우리 남한 거 다 뺏어 먹는다. 그런 얘기를 하실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지?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떠냐 하면은, 이 천간이라는 특성은 그 해에 활동할 수 있는 기운이다. 그지? 그 다음에 뭐냐면은, 밑에 있는 지지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기운이다. 그래서 이 천간지지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건 무조건 깨고 부수고 이기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건 변화를 줄 수 있는 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내년에는 여기 천간의 특성과 지지의 특성을 알고, 그 다음에 천간이 지지를 극하는 변화를 줄 수 있는 내용을 엮으면은 내년에는 어떻게 이 기운이, 우주의 기운이 움직일까를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돼지가 많으니까 뭐 어떻게 복이 오고 이런 것 개념이 아니죠. 그러면 먼저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천간의 기토의 특성은, 토의 특성은, 제가 볼 때는 이걸 이제 대지라든지, 대지에 비유를 합니다. 땅. 넓은 땅. 또 어떤 분들은 이거는 양이고 이거는 음이니까 이거는 큰 땅, 이거는 작은 땅, 이렇게 해석하는 제가 역술이나 무속인들도 봤어요. 그게 아니고 크기는 전체 다 봐야 되고, 대지라는 의미입니다. 대지는 그러면 땅만 생각하면 안 되죠. 대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대지에 농사도 짓고, 그지? 다양한 식물들이 살 수 있죠. 산에 비해서는. 그러면은, 여기는 뭐냐면은, 성실하고, 현실적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뭐냐면은, 이때는 뭐야? 작년은, 2018년은, 여기는 뭐냐면은, 뭔가 좀 우직하고, 그지? 우직하고, 그냥, 항상 현상을 유지하는 그런 기운이었다면은, 여기는 실제로 움직이고,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 그런 기운이 도는, 천간의 하늘에 도는 그런 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해수라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12지지의 특성, 12지지는 원래 만들어진 개념은
계절을 근거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해수는 수가 겨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이고 출발인데 해, 자, 축이 겨울인데 해월은 겨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가지죠. 그러면서 또 여기서 이 특성은 저희들 전문 용어에 지장간에 이제 임수랑에 있어가지고 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호수라는 특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특성이. 그럼 이걸 두 개를 연결해 보면은 그럼 올해는 뭐 작년보다 더 춥고 이런 개념이냐 겨울이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겨울은 압축의 계절이에요. 그지? 압축의 계절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호수는 균형과 평정심이에요. 평정심. 수평이잖아요. 그지? 평정심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거는 저희들이 명리에서 이제 보면은 여기다가 간목이라는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여기 새싹이거든요. 요 새싹이 하나 자라는 거예요. 안에서. 목이 하나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해월은 아니면 내년에 해년은 이걸 해석해 보면은 그지? 무언가 기운이 압축되고 그지? 어떻게 뭘 때문에 압축합니까? 새로운 생명을 그지?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균형과 평정심. 이제 좀 다사다난하기보다는 좀 균형을 잡는 그런 기운을 가진 것이 해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월에 어떤 일이 나냐면은 해월에 묘사를 지내요. 묘사를 지내고요. 그 다음에 보통 7월에 이제 파종을 해요. 보리파종을 하죠, 옛날에. 보리파종을 하면은 해월 되면 이제 보리 싹이 나겠죠, 이만큼. 그지? 그래서 이제 묘사를 왜 그럼 지내냐. 우리가 이제 내년 동사잖아, 그죠? 이 싹이 이제 올라오는데, 그 싹이 잘 자라도록 조상님들한테, 그지? 인사드리는 거죠. 또 그거 아울러, 우리가 농번기가 이제 끝났죠. 끝나고 나면 해월부터 그 해자축이 뭘 합니까? 옛날에는 요즘은 안 하지만 옛날에는 이때 혼인을 합니다. 그지? 혼인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해월부터 뭘 하면은 어떤 겁니까? 임신애가 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 그런 글자적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하고 해석을 다르게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해수라는 글자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애를 잉태해서 애 뱃속에 자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그지? 그 다음에 겨울에 보리가 미리, 그지? 수의 압축을 받았어. 음기를 받아서 생성되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지? 그렇다면은, 그래서 이제 묘사를 그때 지내는 거예요. 우리 후손도 잘 되게 좀 무사하게 애를 낳게 하고, 보리도 잘 크도록. 자, 그렇다면은 이걸 종합해보면 어떻게 해요? 외형적으로는 성실하고, 그지? 뭔가 현실적인 부분이 막 전개가 될 것이다. 여기는 다소 이상적이에요. 이상적이니. 여기 현실적이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돌 것이고, 내면에는 시지니까, 내면에는 어떻게 해요? 뭔가 그동안에, 지난해까지 말 같으면 진행했던 그런 부분이 뭔가 결실을 맺어가지고 하나의 뭐죠? 새로운 것이 잉태될 수 있는 해다. 그지? 그런 해로 이제 두 개를 설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극이다. 그게 뭐냐면은, 자, 극은 깨니까 밑에가 피해를 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지? 저는 명리 공부를 하면서 제가 시골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보았던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오행들하고 한번 연관을 많이 시켜봤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기행년은 뭐냐면은 극인데, 그거는 뭐냐 이게? 이것이
그냥 냅두면은 이 속에 있는 보리가 잘 클 것 같지만은 겨울 되면 뭘 합니까? 보리밟기를 하는 거예요. 그지? 그 보리밟기는 뭐죠? 다섯의 충격을 주는 거죠. 보리 위에 밟으니까. 충격을 주지만은 그러면 보리는 뭐죠? 내실이 더 다져진다는 거죠. 예. 변화를 주는 거잖아요. 그건. 그냥 변화 없이 씨뿌리 놓고 보리가 자라도록 냅두는 거 하고, 보리 위를 밟으면서, 그지? 밟고 다닙니다. 그랬을 때하고의 그게 극이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저희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보리밟기 하러 나갔어요. 근데 그걸 밟으면서 의문을 가졌어요. 뭐냐면은, 아니, 싹이 났는데 왜 이걸 밟아, 경상도 말로, 밟아 빼냐, 이거예요. 응? 가만히 놔둬야 잘 자랄 건데, 이런 것을 왜 하러 가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 꼬마 시절에 제가 명리할 수 있는 그런 심성이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걸 설명하기 전에 그 생각을 했어요. 엉뚱합니까, 제가? 어쩌면은 이제 제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이 이걸 보면은 저 자식 또라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은 제가 또라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주에 이제 선전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역발상이에요. 다르게 보는 거죠. 다른 사람과 다른 방향에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설명한 내용도 참고가 됐으면 같고요. 그러면은 자, 종합해보면 그건 뭡니까? 내년에는 작년에는 공부가 이상이었다면은 올해는 현실적인 부분이 상당히 드러날 것이고, 그지? 그 다음에 거기 또 충돌도 의미합니다. 충돌도 의미하니까 이런저런 충돌도 있겠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새로운 기운이 바깥으로 드러날 수 있는, 더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애가 되지 않겠나. 작년에는 별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천간에도 토고 지지에도 토예요. 그지? 다 토니까 큰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극이니까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충돌도 될 수 있고 새로운 게 개발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뭐 종합적으로 해보면은 기해년은 작년보다 우리 여기서 역동적인 기운을 돌아다니니까 그 부분이 우리한테 미친다면은 우리도 지난해보다는 좀 더 역동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으로 넘어간다면은 그러면 이 역동적으로 갔을 때 다 좋은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돋이 보러 가면은 다 그 애를 기원합니다. 좋으라고. 또 TV 보면은 돼지 애니까 복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복 받는 사람도 있고 불행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은 이 부분들이 각자 개인의 운명, 그러니까 사주에 들어왔을 때 이 기해년이 좋게 작용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게 작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좋게 작용하는 사람은 그냥 열심히 살면 되겠지만은 이게 좋지 않게 전개된다면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역동성이 막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나는 했는데 결과는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어느 고객분이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제 사주에 사화가 있는데 올해 충이래요. 그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뭐 그 충이라고 하면 들으면 무섭죠. 충돌 이런 거 하니까. 근데 그거 걱정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충이 좋은 사람도 있고 충이 나쁜 사람도 있는데 당신은 보니까 충이 괜찮을 것 같다. 그지? 그래서 내년에 그 괜찮지 않고 괜찮다 그랬는데 정말 안 좋아 충이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황금돼지 해가 맞는데 이미 써먹을 가지고 12년 전에 올해는 어떻게 사람들이 이걸 또 써먹을 것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난해의 특성과
올해의 특성을 한번 비교 설명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돼지띠 이런 것 말고, 그치? 기해년을 설명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명리에서 나오는 천간의 특성과 지지의 특성을 제가 설명하면은 다소 이제 객관화시킬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내년 운세를 한번 예측을 해 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